낙인 찍기 그리고 누가 어떤 후보가 빠진다면 이런 소리가 나오는 또 한 가지 근거도 있습니다. 바로 보수 정당들이 지금 선거 자금이 없어서 조마조마하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강병규 기자, 자유한국당 그래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1당이었고 이번 선거에서 뭐 지난 총선에서 제2당이 됐는데 그래도 90여 석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돈을 대출받았다라는 소리가 들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 자그마치 250억 원입니다. 소유 건물을 담보로 잡아서 이 대출을 한 비용인데요. 500억 원 수준을 현재 모두 마련을 하고 이 선거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유세 차량이라든지 기타 선거 비용에 쓴 돈만 이미 200억 원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거 비용을 보전받는 것을 가장 제1의 결과라고 보이는데요. 이 15% 이상을 득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런 말까지 나옵니다. 비타 500 등 비타 500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확보한 선거자금 500억 원을 모두 다 그냥 꿀꺽꿀꺽 삼켜버리는 거 아니냐. 15%를 득표하지 않고 절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까지 내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유한국당도 이 정도인데 신생정당인 바른정당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사실상 대선 선거 비용은 509억 원까지 쓸 수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 측은 100억 원을 넘지 않는 수준, 80억에서 90억 정도를 쓰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새로 등장한 게 있습니다. 관악의 오신환 위원장이 스쿠터를 타고 유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죠? 제가 왼쪽에서 나타난 저겁니까? 아주 천천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스쿠터 옆면에는 유승민 후보 포스터가 붙어 있고요. 지금 오신환 위원장이 직접 운전을 하면서 마이크도 잡고 연설도 하면서 또 시민들과 또 악수도 하면서 나누는 모습입니다. 사실 바른정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선거 자금이 너무 없어서 리어카라도 끌고 유세를 하겠다. 이런 리어카 유세까지 얘기가 나왔을 정도인데 약간 이색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지금 이 전기 스쿠터 같은 경우는 한 100억 원 내에서 저비용으로 선거 자금을 치르려는 이제 바른정당의 약간 아이디어 차원인데요. 한 17대 정도를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 지금 앰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앰프에 연결을 해서 로고송을 함께 틀고 또 마이크로 유승민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오신환 위원장의 목소리도 함께 담아가면서 좀 이 부분에 취재를 갔던 기자와 이야기를 해보니 시민들이 너무너무 신기해한다고 하더라고요. 처음 보는 거고 도대체 이건 뭐냐라고 물어오면서 사실상 많은 관심을 가져서 또 의외로 홍보 효과가 낼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현수 기자 이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바른정당이 지금 돈이 없어서 저렇게 스쿠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가 선거지원금 그렇죠. 지급한 게 어제였잖아요. 그렇죠. 63억이었습니다. 네. 그 돈은 다 어디 간 건가요? 의석수에 맞춰서 쓰는 건데요. 지급을 받은 건데요. 62억 원, 상당히 큰 돈이죠. 그리고 당에서 지원되는 정부 세금인 만큼 당연히 큰 돈입니다. 그러나 선거 자금을 대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저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509억 원까지 쓸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400억 원 후반에서 500억 정도를 쓴다고 합니다. 역대 대선을 봤을 때. 근데 저런 유세차 같은 경우 1톤짜리 유세차를 빌려서 그리고 기사가 운전을 하고 다니고 그런 노임을 주는 것까지 해서 한 보름 정도만 해도 2,500만 원 정도가 들 정도라고 하고요. 선거 벽보랑 공보를 보내는 데만 해도 한 23억 원 이렇게 억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상 60몇억 원이 지급됐다고 하더라도 유세차 계약하고 공보물 찍고 그리고 이제 운동원들도 함께 고용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바른정당은 아무리 적게 쓴다고 해도 사실상 100억을 어떻게 안 넘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이 내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네, 근데 최석호 기자.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든든한 지원군이 등장한다 이런 소식도 있던데 무슨 소리입니까? 예, 딸을 굉장히 흐릿해하는데요. 딸을 잘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국민 장인이라는 유승민 후보의 별명이 있죠. 유담 씨 때문에 그런데요. 저기 화면에 보시면 유승민 후보 옆에 있는 저 딸의 모습이 나옵니다. 유담이라는 분인데요. 이번 선거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 아버지 지지율이 저렇게 안 나오는데 왜 안 나오고 있냐 이러한 얘기가 많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간고사 기간이어서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음 주부터는 이 중간고사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지원 유세에 적극적으로 나올 예정이라고 하는데 뭐 이런 말씀 드려서 뭐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할 것 같으면 하지 마세요. 20, 30대 유권자들 한번 뭐 지원 유세 가시는 것도 어떤 한번 유담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재미거리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재미거리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가족들의 선거운동 지원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잖아요. 예. 안희정 충남지사 비록 경선에서 떨어졌지만 아들은 문재인 후보를 위해서 뛰는 모습, 그리고 심상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남편과 아들이 또 엄마이자 아내를 위해서 뛰는 모습을 전해드렸고,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딸인 유담 씨가 또 화제의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해드리는 거였는데, 이현수 기자 네. 보기에는 선거운동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뭐 가족들이 등장을 하는 게 항상 선거에서 뭐 보는 재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으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이 후보가 진짜 가정 내에서 가정을 잘 이끌고 있느냐, 이 가정이 화목한 모습인가, 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도 있듯이 안정적인 가정 운영을 볼 수 있는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부인들이 함께하고 또 자녀들도 함께하는 선거 유세가 아마 지금은 한 20일 정도 남아 있어서 그런데 선거 유세가 더 고조되면 가족들의 모습을 더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뭐 즐거운 소식, 안 좋은 소식 뭐 겹쳐서 전해드리고 있는데, 유담 씨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바른정당 내에서는 유승민 후보 사퇴를 공식적으로 논의해보자, 이런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제원 부산시당 선대위원장도 공식적으로 이 목소리를 냈는데요. 그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당내 대통령 후보 경선 당시에 단일화 얘기를 명시적으로 하고 당선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지금 그 단일화 부분에 있어서 유승민 후보가 너무 이렇게 안 된다라고 문을 닫았다. 이 토론도 너무 잘하시고 참 괜찮은 후보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지만 지지율이 예. 전혀 안 오르고 있단 말이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내에 좀 의원총회라든지 이런 예. 걸 통해서 좀 수습을 하든지 어떤 그 걸르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필요하지 않느냐 예. 생각을 합니다. 네, 후보는 전국을 누비고 있는데 이번 주 내에 의원총회를 하자. 그래서 후보의 진퇴를 결정하자, 이 얘기인데요. 이현수 기자, 네.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 있죠? 네, 뭐 이르면 이번 주말 정도에 유승민 후보의 사퇴 문제를 포함해서 당의 진로를 결정하는 의원총회가 개최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앞서서 이종구 정책위 의장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사실상 당이 이렇게 가면 되겠느냐, 후보가 지지율이 너무 낮고 하는 바람에 사실상 후보 사퇴론이 먼저 불거진 측면이 있었는데요. 그 의원들이 사실상 유승민 후보의 사퇴를 요구하고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을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후보 사퇴뿐만 아니라요. 다 바른 정당이 나아가야 할 방법, 그리고 존립할 수 있을 것인지 다양한 진로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이번 주말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TV토론이 있잖아요. TV토론 유승민 후보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유승민 후보의 TV토론 후에 지지율이 변화가 있는지를 보고 우선 주자들이 더 논의를 한 다음에 이번 주말 분수령을 맞아서 이르면 이번 주말쯤에 의원총회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르면 이번 주말이라는데 상당히 불쾌할 것 같습니다. 바로 유승민 후보일 텐데, 이현수 기자, 유승민 후보 반응은 어떻습니까? 네, 유승민 후보는 우선 뭐 상당히 불쾌하겠지만 사견을 드러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퇴는 없다. 분명히 완주할 것이라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경선에서 본인은 국민들이 뽑아줬고 경선 당원들이 뽑아줬기 때문에 이렇게 후보들이 소속 의원들 한두 명이 이야기하는 거 가지고 절대로 후보직을 내려놓거나 그럴 생각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뭐 이런 탈당 사태까지도 사실상 최악의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요. 유승민 후보 측에서는 뭐 10여 명 정도 탈당까지 각오가 되어 있다라면서 끝까지 완주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내부에서 상당히 고전을 겪고 있는 유승민 후보. 텃밭인 대구 경북을 압박하는 인물도 있습니다. 상당히 신경이 쓰일 것 같은 인물인데요. 누구일까요? 로고송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잘했어요. 잘한 잘했어요. 이현숙이가 네. 조원진 후보의 얼굴이 나오는데 일단은 계산은 안 된 것 같아요. 네, 어떤 일이죠? 그렇습니다. 제가 뭐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조원진 후보 측과 통화를 했는데요. 사실 이거 어제 저희가 온라인상에서 발견을 했었습니다. 뭐 조원진 후보 주 지지층이죠. 박사모 관련된 내부인이 이제 이 로고송 가사를 제안한 겁니다. 이런 가사 어떠냐, 이런 로고송 어떠냐, 우리에게 딱 맞지 않느냐 라면서 제안을 했고 조원진 의원실에서 이를 차용해서 곧 로고송을 만든다고 합니다. 아마 내일 정도에는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가사가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이름도 나오고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름도 나옵니다. 특히 조원진 후보 같은 경우는 포스터에 이때까지는 본 적이 없었던 곰돌이 이미지까지 등장을 해서 화제가 됐는데 이 곰 세 마리 노래와 함께 로고송이 엮여진다면 훨씬 더 효과가 커질 것 같다는 게 조원진 의원실 측의 설명입니다. 네, 대선까지 20일, 꼭 20일 남아놓고 여러 가지로 일들이 또 많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